문제가 발견됐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번 시행해보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용수 위원장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쟁을 치러봐야지 전쟁이 정말 무서운지 아는 것이냐 이런 거고요. 창고 단위라 현장에서 잘 정착될 것이다. 굉장히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여러 학회라든지 언론사들이 이 복수노조 문제 관련돼서 많은 토론회 이런 심포지움들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느끼는 것인데 보면 노동조합보다 그 회사 측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들을 시행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 일방의 의견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아는 사람들, 직접 당사자들, 이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다라고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문제 없다, 잘 될 것이다, 잘 되었다. 참 답답하고요.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청와대 핵심 권력까지 올라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한나라당에서 4.27 재보선 패배를 했지만 오히려 흉기를 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개 국장이 당의 대통령의 거국에 운운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국 개정이 아니라 양재노총의 시민단 투쟁 그리고 전체 민중지형이 일치단결에 들어가면서 노조 집행기에 새로운 판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박문배 담당관이 말씀하신 고용노동부가 저는 죄송합니다. 노동기본 확대 역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노동기본권이 부분적으로 진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부와 노동부의 규제, 탄압을 지연하게 뚫고 확대해온 역사다라는 단서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노동기본권 확대 역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정책 책임자로 올라온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선임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행정 관료들이 이재명 지금 노동부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노동연구원장으로 있었던 박지성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이 삭제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공공히 했던 과정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하철 노조 탈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어떤 입장에 서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 집행 담당자들이 어디에 정책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미 이제 판례에도 3분의 2에 대한 판례도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제3노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가 차기 재집권 전략을 통해서 제3노총과 청와대 그리고 고용노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이 민주노총의 조직전환 과정 속에서 대부분 다 3분의 2로 조직전환 변경을 결의해서 해왔던 과정을 놓고 바로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복수노조나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해서도 예전과 다른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임단협 하면 보통 춘투 이렇게 해서 3월달 정도에 시작해서 대부분 하기휴가 전에 5, 6월 전에 끝나는 게 대부분 3대였습니다만 이 정부의 이런 부당한 지배 개입들이 현장에서 워낙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1년 내내 사용자들이 교섭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이런 부당한 지배 개입과 여기에 동조하는 사용자들의 이 노동기본권에 대한 현장 후퇴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규 때문에 임단협 교섭이 1년 내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시기직도 투쟁을 할 수가 없어요. 임단협도 같은 시기에 몰아서 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이게 사업장마다 탄압 양상들이 1년 내내 지금 이 교섭들을 사용자가 혜택하고 늘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이 정대 국장님 같은 경우도 이 개인 발언, 제가 문제 삼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노동부의 입장을 일정 정도 여기 나와서 이제 발언하실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게 개인 자연인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노동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발언을 문제 삼았다라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서 제가 왜 그 문제를 제기를 했냐 하면, 앞에서도 제가 토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타임오프가 단순하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이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노조 전임자, 노조 활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자주적으로 해야 될 노조 활동에 대해서 유급 근로시간 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현장에 대한 경영권, 통제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 지금까지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해왔던 노조 활동에 생명을 불어넣었었던 노조 간부 활동들을 상당히 위축시키는데 이 법에 가장 중요한 초점과 핵심이 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법에 담겨져 있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례로 언급한 거다라는 점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동법 개정 자체가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87년도 민주노동운동이 시작해서 그 독소조항 제3자 개입 금지서부터 시작해서 복수노조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정치활동 자유 10년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보정당도 없었어요. 그런 조건에서도 우리 노동자 선배들이 노동기본권 확대, 자주적 단결권 확대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고 패배주의나 저기 빠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한 심판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면 잘못된 법이면 바꿔야 된다. 잘못된 법이면 입법 과정을 통해서 됐더라도 라고 하는 것이 한 80% 정도 국민들이 그 견해에 동조하고 있고, 이 타임오프나 복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노동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행도 해보기 전에 웬 법 개정 요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2009년도에 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둘러싸고 시행도 하기 전에 이미 이명박 정권이 아시다시피 100만 해고 대란선 있지도 않은 부분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법 시행의 주체가 시행도 하기 전에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말씀하셨듯이 전쟁 꼭 해봐야 그 피해 양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고, 타임오프로 인해서 오늘 또 한 명의 목숨을 잃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서 바꾸는데 노동부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